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6마리 오리 아기들의 따뜻한 이야기, 아기 오리 6마리를 들려드릴게요. 엄마 오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오리 가족의 이야기를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강가의 우뚝선 오래된 나무 밑동 속에는 오리 엄마와 6마리 아기 오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기만 했지요. 넓고 맑게 반짝이는 강을 마음껏 헤엄칠 수 있었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쫓아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그 나무 속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예전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농장 마당에 살았었지요. 그곳에서 우리 엄마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농장엔 성질 고약한 늙은 개가 있었답니다. 낮에는 계집에 사슬로 묶여 있었고 다른 동물들이 다 잠든 밤이 되어서야 풀려났지만 낮 동안에도 오리나 병아리들이 계집 근처에만 가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 해서 모두가 그 개를 무서워했어요. 게다가 물놀이 할 만한 곳도 진흙탕처럼 흐리고 작은 오리 연못 하나뿐이었지요. 한여름이 되면 물이 거의 말라버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농장에서 가장 괴로웠던 건 농장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의 알을 몰래 가져가 버리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정성껏 숨겨두어도 결국엔 꼭 찾아내요. 전부 가져가곤 했지요. 한 번은 우리 엄마의 알을 암탉의 둥지에 넣어두고 그 암탉에게 품게 한 적도 있었어요. 얼마 뒤 암탉은 세상에서 가장 포동포동하고 보들보들하며 노랗고 사랑스러운 아기 오리 11마리를 둥지에서 품어냈답니다. 암탉은 마치 자기가 낳은 새끼인 듯 어찌나 뿌듯하고 기뻐하던지요. 하지만 오리 새끼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도무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물에 발 담그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고 어느 날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걸 보고는 기절할 듯 펄쩍 뛰며 야단을 쳤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오리 엄마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뒤뚱뒤뚱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 마침내 강가의 속 빈 나무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곳에 둥지를 틀고 직접 알을 품어 잡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을 맞이했어요. 오리 엄마는 진짜 오리답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고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오리 아기들은 모두 6마리였어요. 마디부터 이름을 말하자면 스커지, 퀵, 버프, 핀토즈, 플러피, 그리고 제일 작고 제일 사랑스러운 막내는 컬리테일이라고 했어요. 버프와 플러피, 그리고 컬리테일은 여자아이였고 나머지 셋은 남자아이였지요. 어느 맑고 바람 부는 날, 숲속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작은 숲토끼들이 깡충깡충 뛰어오르며 기뻐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우리 엄마는 아기 오리들에게 소풍을 갈 거라고 말했어요. 와, 정말요? 소풍이다. 소풍. 아이들은 두 날개를 퍼덕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어느 날 들쥐 할머니가 만들어준 들풀 바구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거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쌌지요. 바삭한 물냉이, 향긋한 야생 샐러리, 조그만 달팽이들, 그리고 아기 오리들이 좋아하는 온갖 맛있는 것들로 바구니를 가득 채웠어요. 도시락이 다 준비되자 모두 함께 길을 나섰어요. 아이들은 강가로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물과 반대 방향인 숲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지요.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신 물었지만 우리 엄마는 빙긋 웃기만 할 뿐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숲을 한참 지나자 앞에 푸른 풀밭이 펼쳐졌고 그 한쪽에는 큼직한 바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소풍할 자리란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바구니를 내려놓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어 펼치더니 아이들과 함께 둥글게 둘러앉아 냠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소풍에서 먹는 음식은 왜 그렇게 더 맛있게 느껴질까요?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배가 불러 더는 한 입도 못 먹게 되자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자, 이제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꾸나. 바위 위를 오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은 엉금엉금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삑 하고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는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주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장 높은 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거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요. 자, 이제 저기 좀 봐. 우리 엄마가 말하며 날개로 멀리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곳 말이야. 엄마가 예전에 살던 농장이란다. 에? 정말요? 엄마? 아기 오리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우리는 엄마가 항상 강가나무 속에서만 사신 줄 알았어요. 아니란다. 엄마는 바로 저 농장에서 살았었어. 우리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지요. 만약 그 농장에 계속 살았더라면 이 아이들의 엄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암탉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기 오리들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의 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있었을 수도 있다니 그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지요. 아이들은 암탉이 어떤 동물인지 궁금해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는 최대한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선뜻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난 암탉 엄마는 싫어요. 스커지가 외쳤어요. 그치만 농장마당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개가 짖는 소리도 듣고 싶고 소가 음메 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천둥처럼 시끄러울까요? 엄마, 언젠가 거기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단다. 농장에 다시 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 농부나 농장 아주머니가 너희를 보기라도 하면 닭장에 가둬서 절대 못 나오게 할 수도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오리들은 몹시 겁이 났어요. 하지만 스커지만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날 못 잡아요. 난 브리로저는 힘도 세고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엄마, 그냥 구경만요. 우리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니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어서 가자. 서둘러야 해. 우리 엄마가 외쳤어요. 곧 비가 올 것 같구나. 비가 오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한단다. 아기 오리들은 정신없이 바위에서 내려왔고 숲길을 바쁘게 걸었어요. 열심히 달린 덕분에 처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간신히 속 빈 나무집에 도착했지요. 아이들은 모두 숨이 차고 조금 지쳐 있었어요. 특히 컬리테일은 더욱 힘들어했지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비 안 맞고 돌아온 게 어디니. 조금 피곤한 건 괜찮아.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빗물이 나무줄기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는 동안 속이 마른 나무 안은 얼마나 포근하고 아늑했던지요.
조금 지나자 아기 오리들은 장난감을 꺼내어 이것저것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세 실증이 나고 말았지요. 아이들은 우리 엄마 곁에 포옥 안기더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댔어요. 이야기? 우리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흔들꼬리, 휘리퀴릭 이야기 해주세요. 스커지와 퀴기 목소리를 눕혔어요. 안 돼요. 그 얘긴 싫어요. 컬리테일이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건 너무 슬퍼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에이, 그런 걸로 울다니 바보 같아. 스커지가 말하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엄마, 그냥 해주세요. 듣고 싶단 말이에요. 나머지 아기 오리들도 전부 듣고 싶어 하자 우리 엄마는 컬리테일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컬리테일은 저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혼자 놀고 있으렴. 이 이야기가 끝나면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 골라. 엄마가 바로 다음으로 들려줄게. 컬리테일은 언제나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엄마 말씀을 듣고는 조용히 구석으로 가 자기 인형을 꺼내어 혼자 조용히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머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이 이야기는 흔들꼬리 휘리퀴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오리의 슬픈 이야기예요. 흔들꼬리 휘리퀴릭은 정말 말썽쟁이 오리였어요. 형제 자매들과 자꾸 싸우고 항상 좋은 건 자기가 먼저 가지려 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엄마 말씀을 잘 듣지 않았지요. 엄마는 휘리퀴릭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숨을 쉬곤 했어요. 엄마는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휘리퀴릭에게 말했어요. 비 오는 날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요. 얘들아, 너희한테도 엄마가 자주 말했지. 작은 오리들이 비를 맞는 건 정말 안 된단다. 우리 엄마가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덧붙였어요. 연못이나 강, 웅덩이처럼 밑에 깔린 물은 괜찮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폭포 같은 건 작은 오리들한테 아주 위험하단다. 심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휘리퀴릭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엄마가 무척 바쁜 날이었어요.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그 누구도 감히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자주, 너무 여러 번 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으니까요. 하지만 흔들꼬리 휘리퀴릭은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믿지 않는 아이였어요. 형제자매들이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는 살금 빠져나가 빗속으로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아, 기분 좋은걸. 휘리퀴릭은 고개를 치켜들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입으로 덥석덥석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축축하긴 한데 아직 덜 축축하네. 휘리퀴릭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모퉁이 너머로 농장 지붕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이 보였어요.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며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우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젖은 곳이다. 휘리퀴릭은 외쳤어요. 그래, 바로 여기가 딱이야. 그리고는 가장 세게 물이 쏟아지는 배수관 바로 아래로 쏙 들어갔어요. 등 위로 내리꽂히는 물줄기가 시원했고 휘리퀴릭은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 물이 떨어지는 대로 꿀꺽꿀꺽 삼켰어요. 겉뿐 아니라 속까지 축축해졌고 이제야 정말 만족스러웠지요. 엄마가 지금 날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휘리퀴릭은 낄낄 웃으며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는 물을 삼키고 또 삼키고 계속해서 마셨어요. 결국에는 너무너무 많은 물을 마신 나머지 빵빵하게 부푼 풍선처럼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휘릭휘릭의 끝이었지요. 비가 다 그칠 때까지 오리 엄마는 그 아이가 집에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비가 멈춘 뒤 아이가 보이지 않자 엄마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아이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휘릭휘릭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울었어요. 형제 자매들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시는 흔들꼬리 휘릭휘릭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물줄기 아래에 몸이 터진 채로 그대로 누워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바로 컬리테일을 늘 울게 만들었던 슬픈 휘릭휘릭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 컬리테일은 구석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오자 그 아이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골랐어요. 엄마가 들려주는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였지요. 그 이야기에 아기 오리들은 깔깔 웃으며 넘어갔답니다. 그렇지만 오리 엄마는 가끔씩 이 휘릭휘릭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빗방울은 점점 잦아들다가 결국 밤사이 완전히 그쳐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기 오리들이 눈을 뜨자 세상은 환하고 맑은 햇살로 가득했어요. 와, 이제 강에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아침을 먹자마자 온 가족은 강으로 향했어요. 아기 오리들은 앞장서 달렸고 오리 엄마는 뒤뚱뒤뚱 뒤따라 걸어갔어요. 그중 컬리테일만은 엄마 옆을 꼭 붙어 걸었어요. 살짝 치맛자락을 잡고 나란히 발을 맞추며 걸었지요. 그 아이는 언제나 엄마 곁이 가장 좋았거든요. 얘들아, 엄마 올 때까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알겠니? 우리 엄마가 앞서 달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네, 엄마, 안 들어갈게요. 아기 오리들이 외쳤어요. 스커지는 덩치도 크고 활발한 오리였어요. 달리기도 제일 빨랐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는 곧장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맛있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통통한 딱정벌레, 싱싱한 메뚜기, 미끌미끌한 올챙이, 스커지는 매우 욕심 많은 오리였어요. 엄마는 자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하고 타일렀지만 스커지는 그 말을 잘 지키지 않았지요. 그날도 스커지는 번쩍이는 까만 눈으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진흙 두 근처에서 작고 둥근 구멍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구멍 가장자리엔 특별히 통통하고 실한 지렁이 꼬리처럼 생긴 게 삐죽 나와 있었지요. 오호라, 스커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거야말로 완전한 간식거리다. 다른 애들이 오기 전에 얼른 빼서 혼자 먹어야지. 스커지는 널쩍한 작은 부리를 그 꼬리에 휙 들이대고 꽉 물고는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꼬리는 지렁이의 꼬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갈색 작은 뱀의 꼬리였지요. 그 뱀은 자기 집인 그 구멍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던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자기 꼬리를 콩 물고 꽉 잡아당기자 뱀은 깜짝 놀라 벌떡 깨어났어요. 놀란 뱀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꼬리를 빼내려 버둥댔고 스커지는 더욱 세게 끌어당겼어요.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 엄청 실하고 기름진 지렁이임에 틀림없어. 스커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리고 더 세게, 더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때 퀵과 다른 오리들이 스커지를 보고 뭐 잡았어? 하며 달려왔어요.
스커지가 뭔가 좋은 걸 찾은 줄 알고 자기들도 함께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꼬리를 붙잡고 함께 당기기 시작했어요. 6마리가 힘을 모으자 작은 뱀은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뱀을 끌고 또 끌었어요. 길고 더 길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쭉쭉 뽑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뱀의 머리까지 쏙 하고 구멍 밖으로 빠져나오자 그 뱀은 쉬쉬 소리를 내며 겁에 질린 채 몸을 틀었어요. 그 순간 아기 오리들은 자신들이 잡은 것이 지렁이가 아니라 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꺄악! 너무 놀란 아이들은 뒷걸음치다 꽈당하고 넘어졌고 그대로 땅바닥에 누운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뱀이 아직 거기 있는지도 혹시라도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지도 감히 쳐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뱀도 사실은 오리들만큼이나 무서웠답니다. 자기 꼬리를 물려 얼마나 놀랐겠어요. 풀려난 뱀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강물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따끔한 꼬리를 달래며 숨어 있었지요. 아기 오리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을 때 오리 엄마와 컬리테일이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오리 엄마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어딘가 다친 건 아닌지, 심하게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워보니 다친 데는 전혀 없고 그저 너무 놀라 겁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제야 우리 엄마는 후웃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봤지? 이게 바로 욕심을 부리면 생기는 일이란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엄마랑 같이 봤더라면 그건 지렁이가 아니라 뱀이란 걸 금세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아기 오리들은 몹시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이 정말 어리석고 욕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마음이 조금 슬퍼졌어요. 우리 엄마가 말했거든요. 지금은 너희 몸이 너무 뜨겁고 겁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로 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단다. 강가에 좀 앉아서 씻고 나서 들어가야 해.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강가에 나란히 줄지어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는 컬리테일만 데리고 강이 얕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컬리테일에게 작고 통통한 올챙이 하나를 잡아주었지요. 형제자매들은 부럽게 쳐다보며 줄지어 앉아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괜찮단다. 어서 와서 물에 들어가렴. 아기 오리들은 다시 활짝 웃으며 강둑 아래로 달려 내려갔고 미끄러지듯 풍덩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머리를 물속에 푹 밟고 물구나무를 서고 서로 물살 경주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놀았지요. 조금 전 뱀과 마주쳤던 무서운 일은 어느새 깨끗이 잊어버렸답니다. 강가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날도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바람이 심해 수영을 할 수 없을 때였지요. 그럴 땐 아기 오리들에게 놀잇감이 있었어요. 스커지와 퀵은 작은 수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수레를 끌 수 있도록 길들인 딱정벌레 한 마리도 있었어요. 가끔은 인형을 태워서 그 수레에 태우고 놀았답니다. 인형은 2개였어요. 하나는 플러피의 것이고 하나는 컬리테일의 것이었죠. 그 인형을 만들어준 건 미세스 머스크렛 할머니였어요. 우리 엄마의 소풍 바구니도 직접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 들쥐 할머니 말이에요. 인형은 울퉁불퉁하고 마디진 낡은 나무뿌리 조각 2개를 미세스 머스크렛이 날카로운 이로 오물오물 갖고 깎아 작은 나무 오리처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플러피와 컬리테일은 그 작은 오리 인형들을 세상
무엇보다 아꼈어요.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벗기고 밤이면 꼭 껴안고 잠들었지요. 가끔은 강가에도 데려가곤 했어요. 다른 오리들도 인형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미세스 머스크렛은 인형을 딱 2개만 만들었어요. 하나는 플러피에게, 또 하나는 컬리테일에게. 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리 가족이 평소처럼 강가로 수영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신나게 놀고 난 뒤 우리 엄마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 졸음이 솔솔 밀려왔어요. 강둑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아기 오리들도 그 주위에 둘러앉아 눈을 깜빡깜빡하다가 하나둘씩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가장 먼저 깬 건 아기 오리들이었어요. 눈을 뜨고 꿈틀거리다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강둑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봐도 돼요?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심심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졸려 간신히 눈을 실눈처럼 뜬 채 대답했어요. 그래, 다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물속엔 절대 들어가지 마. 아기 오리들은 네, 엄마 하고 약속했어요. 그러고는 깔깔 웃으며 함께 달려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가가 높이 솟아있고 물 위로 툭 튀어나온 곳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진흙 조각이나 죄악돌을 물속으로 툭툭 밀어 떨어뜨리며 첨벙 첨벙 소리를 내는 걸 재미있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 아래쪽에서 바스락바스락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2 눈을 크게 떴어요. 스커지와 핀토즈는 조심조심 강가 끝까지 기어가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았어요. 플러피는 조마조마했어요. 저러다 물에 빠지는 거 아냐? 걱정이 되었지요. 그 순간 강둑 아래에서 미세스 머스크렛 할머니가 쓱 하고 헤엄쳐 나왔어요. 사실 그분의 집이 바로 아기 오리들이 서 있던 그 자리 바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미세스 머스크렛은 집안일을 마친 참이었고 지금은 강 아래로 보리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분은 어디든 갈 때마다 꼭 수영을 했어요. 땅 위로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더 안전하거든요. 할머니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하얀 앞치마도 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안경도 코에 걸려 있었지요. 그분의 옷은 전부 방수였답니다. 오리 깃털처럼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코는 거의 물에 잠겨 있고 치마는 물에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꼬리는 질질 뒤로 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몇몇 아기 오리들은 킥킥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웃지 마. 플러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플러피는 무척 공손한 아기 오리였거든요. 혹시 들릴지도 몰라. 안 들려. 물속에선 못 들어. 퀵이 말했어요. 들리든 말든 난 상관없어. 스커지가 외쳤어요. 너무 웃기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는 웃음을 참지 못해 거의 넘어질 뻔할 만큼 깔깔거렸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아기 오리들도 하나둘씩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플러피와 컬리테일만 빼고요. 플러피와 컬리테일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상했지요. 자기 오빠와 언니들이 나이 많은 동물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세스 머스크렛이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리들은 몰랐지만 미세스 머스크렛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보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그분의 안경 위에 비치면
안경알이 마치 거울처럼 변해서 뒤쪽에 있는 것도 다 비쳐 보였거든요. 스커지가 웃으면서 자기 쪽을 가리키는 모습, 다른 오리들이 따라 웃는 모습, 그리고 플러피와 컬리테일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만히 있는 모습까지. 그분은 전부 다 안경 속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세스 머스크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강 아래로 유유히 수영해가며 시야에서 사라졌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속 빈 나무에 톡톡톡 하고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는 한 마리 늙은 두꺼비가 서 있었어요. 그는 우리 엄마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꺼비는 원래 강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너무 습해서 몸이 으슬으슬하고 관절까지 쑤셔왔대요. 그래서 그는 좀 더 마른 곳인 숲으로 올라와 살기로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세스 머스크렛은 두꺼비가 숲으로 올라오며 속 빈 나무 근처를 지나간다는 걸 알고 그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가는 길에 우리 엄마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니 꼭 좀 전해주세요. 그 메시지는 이랬어요. 며칠 전 자신을 보고도 웃지 않았던 두 아기 오리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엄마, 저랑 컬리테일이잖아요. 우리 둘만 안 웃었잖아요. 플러피가 외쳤어요. 그런데 엄마, 그분이 왜 우리를 오라고 하신 걸까요? 글쎄, 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가서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구나. 플러피와 컬리테일은 사실 조금 걱정되었어요. 강 아래로 둘이서만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왠지 부끄럽고 긴장되었거든요. 내가 갈게요. 스커지가 말했어요.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안 돼. 넌 못 가. 우리 엄마가 단호히 말했어요. 너는 너무 무례하게 굴었잖니. 미세스 머스크렛은 자기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군 아기 오리는 보고 싶지도 않으실 거야. 결국 엄마는 플러피와 컬리테일에게 자기가 중간까진 함께 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강가를 따라 내려가 미세스 머스크렛의 집이 보이는 곳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이만 앞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플러피와 컬리테일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걸음을 멈춰서 자꾸만 뒤돌아보며 자기들을 지켜보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컬리테일, 도착하면 네가 문 두드릴래? 플러피가 물었어요. 아니, 네가 해. 난 싫은데. 그럼 네가 해. 하지만 결국 둘 중 누구도 문을 두드릴 필요는 없었어요. 미세스 머스크렛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활짝 웃으며 집 밖으로 나왔어요. 쥐답게 앞니는 길었지만 표정은 무척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너희가 바로 며칠 전 나를 보고도 웃지 않았던 착한 아기 오리들이구나. 그분이 말했어요. 그래, 참 잘했어. 나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작은 동물들이 정말 좋단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무척 좋아할 선물이 하나 있단다. 미세스 머스크렛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두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건 바로 작은 오리 인형 2개였어요. 자, 여기 있다. 이건 너희를 위한 선물이란다. 그분이 말하며 플러피에게 하나, 컬리테일에게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아기 오리들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형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 거예요? 아이들이 외쳤어요. 진짜요? 그럼. 정말이지 너희 거란다. 미세스 머스크렛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아이들만큼이나 기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플러피와 컬리테일은
어떻게 고마움을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고는 인형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안달이 났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세스 머스크렛에게 인사를 한 뒤 아이들은 인형을 소중히 안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보세요,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두 아이가 외쳤어요. 우리 엄마는 아이들이 건네는 인형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와,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예쁜 인형을 봤다니 미세스 머스크렛이 참 고마우신 분이네. 절대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네, 절대 안 망가뜨릴게요. 두 아기 오리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나무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오리들이 그 예쁜 인형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저런 선물을 받다니. 다른 오리들은 며칠 전 자신들이 미세스 머스크렛을 보고 웃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인형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지요. 우리 큰 우엉풀까지 달리기 시합하자. 어느 날 스커지가 말했어요. 그날은 우리 엄마와 함께 강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좋아, 퀵이 대답했어요. 우리 다 같이 달리자. 버프가 외쳤어요. 버프는 남자 오리들만큼 빨리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좋아. 퀵이 말했어요. 근데 플러피랑 컬리테일은 우리보다 느리니까 먼저 출발하게 해주자. 그래서 플러피와 컬리테일은 다른 오리들보다 조금 앞서 길을 따라 내려갔고 스커지가 간다 하고 외치는 순간 모두 쌩쌩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엉풀 앞에서 기다려야 해. 엄마 없이 강으로 가지 말고. 우리 엄마가 뒤에서 외쳤지만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엄마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큰 우엉풀까지는 모두 비슷하게 도착했어요. 스커지가 조금 앞서긴 했지만 너무 숨이 차서 그늘에 털썩 주저앉아 식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엉풀 뒤쪽에서 사각사각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꼭꼭꼭 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려왔지요. 스커지, 저게 뭐야? 퀵이 속삭였어요. 나도 몰라. 스커지가 대답했어요. 무서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엄마한테 가자. 버프가 말했어요. 오리들이 벌떡 일어났을 때였어요. 우엉풀 뒤에서 회색빛 깃털이 잔뜩 난 커다란 새가 휙 나타났어요. 작고 단단한 눈에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새였지요. 그 뒤에는 복슬복슬한 노란 병아리들이 쪼르르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새의 아기들인 것 같았지요. 아기 병아리들은 오리들을 보더니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꼭꼭꼭 그 회색 새가 외쳤어요. 이게 누구지? 오리 새끼들 같구나. 그러더니 스커지가 다가가려는 것처럼 보이자 그 새는 깃털을 부풀리며 화를 냈어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쪼아줄 거야. 내 아기들 근처엔 모르는 동물을 못 오게 해. 오리 새끼들은 그 무서운 모습에 깜짝 놀라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엄마 오리가 길모퉁이를 돌아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를 본 오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오리는 처음엔 낯선 새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얼른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자 환하게 웃으며 꽥 하고 외쳤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헨리펜이 아니야? 정말 너니?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이고, 이럴 수가. 진짜 너구나. 덕,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좀 멀리까지 와버렸지 뭐야.
여기서 널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두 친구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서로 동시에 말을 쏟아냈어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깔깔 웃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아기 오리들과 병아리들은 조용히 앉아 엄마들의 이야기를 신기하게 듣고 있었지요. 넌 아직도 농장에서 지내고 있니? 우리 엄마가 물었어요. 얘네가 네 아기들이구나. 아이고, 정말 튼튼하고 귀엽다. 네 오리 새끼들도 정말 멋져. 암탉 헨리페니가 대답했어요. 하나같이 너를 꼭 닮았네. 얘네들 착하긴 한데 가끔은 장난이 너무 심해서 혼낼 때도 있지 뭐. 우리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농장에선 다들 잘 있어? 거위들, 칠면조들, 기니아새들 말이야. 그리고 티그 영감은 아직 살아있니? 휴, 그 개는 정말 무서웠지. 살아있긴 해. 그런데 전보다 더 심술 굳어졌어. 헨리페니가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스페클디 할머니 암탉이 실수로 계집 근처를 지나갔는데 티그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꼬리 깃털을 한 움큼이나 뽑아갔지 뭐야. 어머나, 우리 엄마가 외쳤어요. 세상에, 끔찍했겠다. 수탉은 뭐라고 했니? 응, 그게 말이지. 바로 그때 우리 엄마는 아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얘기를 듣고 있는 걸 알아챘어요. 얘들아, 거기 그렇게 서서 엿듣지 말랬지.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자, 빨리 강으로 가렴. 저 병아리 친구들도 같이 데려가고. 엄마 오기 전엔 물에 들어가면 안 돼. 혹시라도 올챙이라도 잡아주면 좋고. 그래, 어서 가렴. 암탉도 말했어요. 우리 금방 따라갈게. 얘들아, 절대 발 젖지 않게 조심해야 해. 발을 젖지 않게 하라니. 오리들은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그런 말은 너무 이상했거든요. 오리에게는 물이 곧 놀이터인데. 그래도 오리들과 병아리들은 즐겁게 웃으며 강 쪽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새들은 조금 늦게 뒤따랐고요. 강가에 도착하자 스커지는 눈이 반짝이는 작은 병아리 브라이트 아이즈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스커지는 재빨리 얕은 물가로 가살이 통통 오른 올챙이 하나를 나가 부리에 물고 브라이트 아이즈 앞에 내밀었어요. 하지만 브라이트 아이즈는 올챙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으악! 그녀가 외쳤어요. 저리 치워. 징그러운 거잖아. 징그럽다고? 스커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이거 맛있는데 너 혹시 올챙이 먹어본 적 없어? 싫어. 지금도 먹고 싶지 않아. 다른 병아리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스커지가 그 올챙이를 혼자서 꿀꺽 먹어치웠고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만족스러워했죠. 이봐, 좋은 생각이 있어. 퀵이 말했어요. 여기 물이 얕으니까 엄마도 뭐라 안 하실 거야. 우리 잠깐 들어가서 수영하자. 다리만 들고 있으면 충분히 괜찮아. 우린 수영할 줄 몰라. 병아리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수영을 모른다니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우리들이 물었어요. 우린 물에 안 들어가. 우리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물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놀이터인데 그 물에 안 들어간다니 어이가 없고 안쓰럽기까지 했죠. 그때 스커지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맞다. 그가 외쳤어요. 우리 병아리들을 태워줄까? 커다란 잎을 배에 삼아서 거기 태우고 우리가 끌어주면 되잖아. 병아리들은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왠지 무섭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오리들이 너무 신이 나서 들떠 있으니 차마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스커지와 다른 오리들은
물가에 있던 커다란 잎 하나를 찾아내 부리로 똑 따서 물가로 끌고 갔어요. 자, 이제 타. 오리들이 신나게 외쳤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병아리들이 잔뜩 움츠리며 말했어요. 아이, 어서 타. 절대 안 다쳐. 정말 재미있을 거야. 분명 너희도 좋아하게 될걸. 오리들이 다독였죠. 병아리들은 조심조심 잎 위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잎 가운데에 꼭 붙어서 오리들이 잎을 강물 쪽으로 끌어내는 걸 바라보았어요. 더 빨리, 더 빨리. 스커지가 부리로 줄기를 물고 있는 힘껏 헤엄치며 외쳤어요. 이 바위를 돌아서 가자. 그때 물이 입 위로 철벅 흘러들며 병아리들이 깍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잎배가 바위턱에 걸려 기울어지더니 그만 병아리들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어머나! 버프가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오리들은 깜짝 놀라 물에 빠진 병아리들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밀고, 당기고, 부축하고, 도와가며 간신히 물에서 꺼내 바위 위로 올렸죠. 다행히 바위 위는 안전했어요. 하지만 병아리들은 온몸이 흠뻑 젖고 너무 무서워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어흐흐, 우린 죽을 뻔했어. 집에 갈래요. 엉엉, 엄마. 병아리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리들은 어쩔 줄 몰라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갑자기 강둑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어머, 내 새끼들. 병아리들아. 엄마 오리와 암탉이 마침내 강가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암탉은 바위 위에서 젖고 떨고 있는 자기 병아리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어떡하지? 쟤들은 절대 못 돌아와. 못 돌아온다고요? 아니야, 걱정 마. 엄마 오리가 단호히 말했어요. 내가 데려올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암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간단해. 내가 수영해서 가서등에 태워 데려오면 되지. 엄마 오리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러다 빠뜨릴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암탉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천만에 하나씩 태워올 거니까 걱정 마. 그냥 지켜보기나 해. 엄마 오리는 씩 웃으며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오리는 조용히 강물에 들어가 병아리들이 서 있는 바위까지 힘차게 헤엄쳐 갔어요. 하지만 바위에 도착하고 나서도 병아리들을 등에 태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물에 빠질까봐 무서워서 좀처럼 올라오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반짝눈이라는 병아리가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엄마 오리의 등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리의 목 쪽에 꼭 달라붙어 몸을 움츠렸지요. 그러자 엄마 오리는 조심조심 강물을 가르며 병아리를 무사히 강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다른 병아리들은 반짝눈이 무사히 무태에 도착하는 걸 보자 저마다 얼른 등에 타겠다며 손을 들었어요. 결국 모두 무사히 건너왔고 엄마 닭은 안도와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모두 물에 빠져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닭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물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엄마 오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오리는 병아리들을 데리고 속이 비고 젖은 몸을 말리러 자기네 나무집으로 오자고 했지만 엄마 닭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오직 아이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가장 큰 바람이었거든요. 다시는, 정말이지, 다시는 이렇게 멀리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최소한 병아리들이 스스로를 지킬 만큼
클 때까지요. 그리하여 두 어미새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엄마 오리는 자기 오리 새끼들을 데리고 강가에서 한 번도 더 놀지 못하게 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엄마 오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사흘 동안은 절대 강에 가지 못할 거야. 이 말에 오리 새끼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을 삐죽였어요. 정말 속상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혹시나 일주일 동안 못 간다고 하실까봐 조마조마했으니까요. 이번엔 분명히 그럴 만한 장난을 치긴 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엄마 오리는 햇살과 함께 일찍 일어나 보냄 모자와 쇼를 두르고 날개에는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게. 그동안 절대 집에서 멀리 가지 말고 강가에도 내려가지 말고 낯선 동물이랑은 말도 섞지 말아야 해. 네, 엄마. 오리 새끼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그리하여 엄마 오리는 단단히 차려입고 장바구니를 팔에 걸고 바삐 시장길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나무집 근처에서 얌전히 놀았어요. 그러다 점점 조금씩 멀리 나가보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면 집이 안 보일까 하며 슬슬 경계를 넓혀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제 오시려나? 나 배고파졌어. 스커지가 말했어요. 지금쯤 올챙이나 미나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나도 그래. 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면 딱정벌레라도 어디 없으려나? 바로 그때 반짝이는 긴 꼬리를 가진 파리가 버프의 머리 위를 휙 스쳐 지나갔어요. 잡아, 잡아, 버프. 퀵이 외쳤고 버프는 벌떡 뛰어올라 파리 꼬리를 스칠 뻔했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내가 잡을게. 스커지가 달려들었고 다른 오리 새끼들도 잡아 잡아 외치며 그 뒤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어요. 엄마 오리의 말은 그새 기억 속에서 훌쩍 사라져버렸죠. 우르르 뛰고 구르기도 하며 파리를 따라 정신없이 쫓다 보니 어느새 길가로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파리는 머리 위로 휙 올라가 점점 더 높이 햇빛 눈부신 하늘로 날아가더니 끝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오리 새끼들은 입을 벌리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텅 빈 배를 안고서 말이에요. 이봐 꼬맹이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오리 새끼들 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건방져 보이는 몸집 큰 어린 병아리가 서 있었어요. 뭐 하냐니까? 그 병아리는 다시 물었어요. 저기요. 파리를 잡으려고요. 퀵이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파리를 왜 잡아? 먹으려고요. 먹는다고? 파리를? 너희 집엔 옥수수도 없고 빵 같은 것도 없냐? 퀵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옥수수가 뭔지도 모르고 빵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허허, 우리 농장에선 주인 아주머니가 하루에 2번씩 나와서 배불리 먹을 걸 챙겨주신다고. 가끔은 커드치즈도 주고 고기 뼈다귀도 물어다 주지. 물론 뼈는 감시견이랑 나눠 먹어야 하긴 하지만 말이야. 그 늙은 타이거 아저씨 나랑 아주 친하거든. 내가 뼈 달라고 하면 언제든 주실걸. 타이거 아저씨라고? 스커지가 외쳤어요. 그건 우리 엄마가 살았던 농장의 감시견 이름인데 네 농장은 어디에 있어? 저쪽이야. 병아리는 날개로 길 건너를 가리켰어요. 근데 너희 엄마가 누군데? 오리 새끼들은 자기네 엄마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번엔 오리 새끼들이 농장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병아리는 다 대답해 주었어요. 난 진짜 확신해.
거기가 우리 엄마가 살던 농장이야. 버프가 말했어요. 아, 정말 그 농장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어. 그럼 되지 뭐. 나랑 같이 가. 내가 보여줄게. 좋아. 스커지랑 퀵이 소리쳤어요. 다른 네 오리 새끼는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걱정됐지만 스커지와 퀵이 너무 신나서 도저히 말릴 수 없었어요. 결국 모두가 따라가기로 했죠. 누더기, 병아리가 앞장서고 오리 새끼들은 그 뒤를 따랐어요. 가는 내내 병아리는 자기 자랑을 했어요. 농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칠면조랑도 친구고, 늙은 개타이거 아저씨랑도 절친이라는 이야기까지. 왜? 타이거 아저씨 말인데 말이야. 병아리가 소리쳤어요.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아저씨는 체인을 끊고 나를 찾으러 뛰쳐나올걸. 오리 새끼들은 병아리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저렇게 좋아하고 심지어 감시견까지 걱정해주단 이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높다란 판잣담 앞에 도착했어요. 병아리는 담장 아래 난 구멍으로 쏙 들어갔고 오리 새끼들도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농장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바쁘게 땅을 긁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강가에서 만났던 그 암탉인가 싶었지만 가만 보니 훨씬 크고 깃털색도 더 어두웠어요. 그때 똥무더기 위에 있던 수탉이 꽃기요 하고 크게 울었어요. 오리 새끼들은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죠. 저건 뭐야? 스커지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수탉이 우는 거지. 그 소리도 못 들어봤어? 햇볕이 드는 구석에는 커다란 다리 위에 우람한 몸을 얹은 거대한 생물들이 있었어요. 움직이고 숨쉬고 있었죠. 저건 또 뭐야? 스커지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야, 소도 못 봤어? 이야, 너희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병아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오리 새끼들은 그 소들을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 큰 발 하나에라도 밟히면 자기들은 딱정벌레나 올챙이처럼 짓눌려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럼 네 친구 타이거 아저씨는 어디 있어? 스커지가 물었어요. 타이거 말이야? 병아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글쎄, 아마 지금 자고 있을걸. 밤새 짖느라 피곤해서 낮엔 잘 자거든. 괜히 깨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럼 그냥 보기만 할 순 없을까? 어떻게 생긴 개인지 궁금해. 그럼 와봐. 보여줄게. 저기 계집에 있어. 병아리는 계집 쪽으로 발끝을 들고 살금살금 걸었고 오리 새끼들도 조용히 따라갔어요. 병아리는 계속 속삭이며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타이거가 무서운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계집 근처에 다다르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모서리 너머를 내다보았어요. 과연 그곳엔 타이거가 햇살 아래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털이 얼룩덜룩한 큰 개였죠. 잠결에 귀를 살짝 움직이거나 발을 꿈틀거리기도 했어요. 오리 새끼들은 그 모습만 봐도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하지만 병아리는 개가 자고 있는 걸 보고 갑자기 배짱이 생겼는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거봐, 내가 말했지? 완전 곤히 자고 있다니까. 저기 코 옆에 있는 뼈다귀 보여? 만약 이 아저씨가 깨어 있었으면
내가 말만 하면 당장 너희한테 주라고 했을 거야. 타이거는 나랑 엄청 친하거든. 그 순간 커다란 개가 슬쩍 한쪽 눈을 떴어요. 그런데 병아리는 우리 새끼들 앞에서 으스대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사실 그 개는 병아리랑 친구는커녕 정말 싫어했어요. 늘 몰래 다가와 먹을 걸 훔쳐가려 하니까요. 그동안 몇 번이나 잡으려 했지만 항상 아슬아슬하게 놓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조용히 몸을 움츠린 타이거는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으르렁 소리와 함께 병아리를 향해 날아올랐어요. 컵! 병아리는 간신히 옆으로 튀었고 개는 목줄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털만 스쳤을 뿐이었어요. 병아리는 놀란 비명을 지르며 날개를 퍼덕이며 울타리 구멍 쪽으로 달아났어요. 오리 새끼들도 정신없이 놀라 그 뒤를 우르르 따라갔지요. 병아리는 구멍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갔고 오리 새끼들도 차례차례 구멍을 통과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쫓기듯 달려간 병아리와 오리 새끼들은 혹시 개가 목줄을 끊고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뒷걸음질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은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강가였죠. 그때 병아리가 화난 듯이 돌아서서 말했어요. 왜 자꾸 따라와? 너희 왜 안 가? 나는 너희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우린 집에 가는 길을 몰라. 오리 새끼들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꼬불꼬부리는 금세 울음을 터뜨렸지요. 몰라도 상관없어. 아무튼 나 따라오지 마. 정말 지겨워. 병아리는 화를 냈어요. 알겠어. 따라가지 않을게.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만 알려줘. 싫어. 안 알려줄 거야. 난 지금 먹을 시간이라서 농장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 따라오면 쪼아줄 테니까 얼씬도 하지 마. 병아리는 자신이 개에게 쫓겨 겁먹는 모습을 들킨 게 부끄러웠고 자신이 개와 친구가 아니라는 걸 오리 새끼들이 알아버린 것도 못마땅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못 가. 우리길 잃어버렸어. 오리 새끼들은 어쩔 줄 몰라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병아리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차가운 눈빛 한 번만 쏘아보더니 날개를 잔뜩 치켜들고 툭툭 걷듯 도로 위를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오리 새끼들은 그 넓은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이제 불쌍한 아기 오리들은 정말로 슬퍼졌어요. 모두가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심지어 스커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울었어요. 아, 제발 집에만 갈 수 있다면 다신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엄마 말씀만 잘 듣는 착한 오리 새끼가 될게. 그때였어요. 눈물을 닦고 잠깐 고개를 들었던 퀴티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봐. 저기 좀 봐. 오리 새끼들은 눈물 너머로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날개를 퍼덕이며 기쁨의 소리를 질렀지요. 저 멀리 강 위를 조용히 떠내려오고 있는 건 보닛을 쓰고 어깨엔 쇼를 두르고 팔엔 시장 바구니를 든 바로 그분. 그들의 사랑스러운 엄마였어요. 엄마, 엄마. 우리 새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 얼른 와주세요. 어미오리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어머,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집에서 몰래 나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데려가 주신다면 다시는 엄마 말씀 어기지 않을게요. 말 잘 듣는 착한 오리 될게요. 엄마 말씀을 어기고 몰래 집을 나온 건 정말 잘못한 일이었지만 겁먹고 풀이 죽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어미오리는 차마 야단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은 그 얘긴 하지 말자. 이만큼 무서운 일을 겪었으면 벌은 충분히 받은 셈이니까. 어서 강으로 내려와. 내가 너희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줄게. 그래서 오리 새끼들은 첨벙하고 강물에 뛰어들어 엄마 오리 옆에서 나란히 떠내려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익숙한 둑과 그 너머의 속이 빈 나무가 보였지요. 그제야 오리 새끼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엄마, 스커지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이제 다시는 말 안 듣는 오리 되지 않을게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꾹꾹 다 할 거예요. 다른 오리 새끼들도 모두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이제 내가 야단칠 일도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 되겠지. 물론 그 후에도 오리 새끼들은 가끔은 또 말썽을 부리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엄마 오리는 자신의 오리 새끼들이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중한 아기 오리들이라고 언제나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아기 오리 6마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때로는 장난도 치고 실수도 했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아기 오리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나지막이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